혹시 인생에서 뭔가 짜릿한 역전 한 방을 꿈꾸고 계신가요? 근데요, 새로운 기술만 배운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강력한 6가지 규칙을 가지고요. 어떻게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순간, 그때 그거 할 걸 하고 놓쳐버린 기회들. 가만 보면 그 순간들이 전부 다 편하고 쉬워 보이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선택한 바로 그 직후 아니었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문제가 아주 명확해져요. 뭐냐면 우리 뇌는요, 아직도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구식 운용체제랄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달고 기름진 곳 찾고 위험하다 싶으면 피하고 어떻게든 무리에 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라던가 지혜, 깊은 인간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반대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불편해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고통도 마주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랑 성공의 조건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역전이라는 건 무슨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나 자신과의 전쟁, 내 안에서 일으키는 혁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편안한 본성을 거스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혁명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규칙은 총 6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행동으로 승리하기, 마음가짐으로 승리하기, 그리고 통달을 통해 승리하기, 이 3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역전으로 가는 길을 쫙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의 실제 행동,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눈앞의 달콤한 유혹,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이 함정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저 멀리 있는 큰 보상보다는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쫓도록 그냥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본능이죠. 이 내용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그 유명한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 다들 아시죠?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하나 주면서 이거 15분만 안 먹고 참으면 하나 더 줄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그 짧은 순간을 참았던 아이들이 공부든 직업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거. 만족을 미루는 능력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 참 잔혹한 진실 아닌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키우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거 3가지예요. 첫째, 지금 겪는 고통이랑 미래의 보상을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1시간 공부하기 진짜 싫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1시간이 쌓여서 1년 뒤에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미래에 훨씬 더 큰 마시멜로우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리는 거죠. 둘째,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진짜 쓰기 싫은 보고서가 있으면 일단 책상부터 싹 정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 탁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심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해서 본성을 거스르는 힘든 모드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 유혹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세요. 공부할 때는 핸드폰 저 멀리 다른 방에 던져두고 다이어트 한다? 그럼 집에 과자 한 봉지도 두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의지가 약해.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예 환경을 그렇게 세팅해버리는 거. 이게 진짜 현명한 겁니다. 자, 2번째 규칙입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일부러 적극적으로 도전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자꾸만 제일 쉽고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이걸 거슬러야 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영화 위플래시 보셨어요? 젊은 드러머가 진짜 악마 같은 스승 밑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면서 자기 한계를 부숴버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성장은 절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계점, 그 가장자리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근육이 약간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더 커지는 거랑 완전히 같은 이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3단계가 있어요. 먼저 내 능력의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내세요. 뭐 할 줄은 아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하지는 못하는 거.
거기가 바로 성장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그 다음엔 이 도전을 게임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책 한 권 다 읽으면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깍 보기.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에다가 즉각적인 보상을 살짝 연결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헛다리 짚고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해요. 자, 이제 행동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규칙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는 대신에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뇌는 실패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동으로 남탓 모드를 켜거든요. 이걸 꺼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를 만든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이 평생 신념처럼 여긴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고통 더하기 성찰은 발전이다. 그에게 고통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너 지금 성장할 기회야 라는 신호였던 거죠. 심지어 회사 안에다가 서로의 실수를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왜? 실패를 숨기려는 인간의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요. 물론 내 바보 같았던 점을 마주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게 성장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패를 내 자산으로 만드는 3단계 방법입니다. 첫째, 철저하게 사실에만 집중하세요. 아, 내가 멍청해서 기회를 날렸어. 이게 아니고요. 언제 시장에 A라는 신호가 나타났고 나는 C가 아니라 B를 선택해서 D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감정은 싹 빼고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기록하는 겁니다. 둘째, 5 Whys 기법으로 진짜 근본 원인을 찾아내세요. 왜 프로젝트가 실패했지? 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5번만 물어보면 문제는 결국 나의 섣부른 판단이나 준비 부족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 실수 노트를 만드세요. 이건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실수를 막아줄 가장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네 번째 규칙. 이 물고기 떼처럼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그 편안함을 거부하고 나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리해서 인정받고 싶고 혼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남들이 가는 길에는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무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연기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되죠. 진짜 기회는요, 모든 사람이 와 하고 달려가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외로운 길 위에 조용히 놓여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가장 높은 레벨의 규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5번째 규칙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성이라는 방화벽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은 논리가 아니라 두려움, 탐욕, 분노 같은 아주 원시적인 감정들에 휘둘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투자 철학이 딱 그의 시죠. 이게 바로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의 정수예요. 주식시장이 미쳐서 모두가 탐욕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위험을 보고요.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다들 도망칠 때 그는 기회를 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규칙입니다. 그냥 쉽게 나오는 결론을 넙죽 받아먹는 게 아니라 깊고 힘들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서 안 쓰면 녹슬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정말 귀찮아해요. 일론 머스크가 즐겨 쓴다는 강력한 생각의 도구가 바로 제1원칙 사고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로켓을 더 싸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예 문제의 뿌리로 파고들었죠. 로켓을 만드는 근본 재료가 뭐지? 그 재료들의 시장 가격은 얼마지? 이렇게요. 그랬더니 재료비가 로켓 전체 비용의 2%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직접 만들면 되겠네? 하고 로켓을 직접 만들어서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버렸죠. 이게 바로 깊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성과 싸워 이기는 6가지의 강력한 규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6가지 규칙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눈앞의 만족과 싸우세요. 둘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셋째, 실패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넷째, 남들 다 가는 길을 의심하고 나만의 길을 가세요. 다섯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 6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가져올 내면의 혁명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철학적 결론은 아마 이 한 문장일 겁니다. 심리학자 M. 스카펙이 한 말인데요. 인생은 어렵다. 이 위대하고도 당연한 진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역전의 길이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역전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혁명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이 6가지 규칙 중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정복하고 싶은 규칙은 무엇인가요? 그 첫걸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